암살이에. 이번 영상은 원피스 1139화 만화 풀버전 분석과 앞으로 루피에게 필요할 수 있는 로저의 기술, 그리고 최후의 패기 각성 경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 표지 현재는 최근 타마에게 공격당한 홀덤이 결국 야마토 일행을 후주후의 비밀 아지트로 안내해주고, 이어 그곳에서 부하들과 한가롭게 술을 마시고 있는 토비로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후주후 또한 해군에 체포당하지 않은 채 와노쿠니에 기거하고 있었고, 이어 후주후 앞에는 같은 토비로포였던 울티와 페이지원이 쓰러진 채 후주후가 검을 뽑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토비로포 시절 울티는 자신의 동생 페이지원이 무시당하자 후주후에게 적의를 드러냈듯이 서로가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백수의 적단은 총독 카이도가 패배했기 때문에 규율이 무너진 상황 속 후주후는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낸 울티와 페이지원을 위협하려 해요. 이제는 야마토가 등장하며 울티와 페이지원을 구할 수 있는 전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마토는 울티와 페이지원이라는 고대종 열매 능력자들의 전력을 얻을 수 있어 언젠가 야마토에게 큰 전력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그 시각 신세계 엘바프 로키의 해방을 위해 열쇠를 찾던 루피는 나미를 통해 헤럴드 왕이 기거하던 방을 찾게 되었고, 이어 그곳에선 신의 기사단 피거랜드 샴록과 군코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마법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나미는 마법진을 바라보며 책에서 종종 보기도 했었고, 나아가 어느 나라의 의식인데 악마를 부를 수 있을 거라며 옥망성을 언급했는데요. 이처럼 이무에게 불사의 능력을 받은 세터는 에그헤드에서 옥망성을 통해 나머지 오로성을 소환시켰고, 나아가 자신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이무의 정체는 악마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138화 원피스의 시작과 결말을 알 수 있는 벽화에서도 태양신 니카와 싸우는 존재의 모습은 흡사 악마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뿔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무는 악마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편 마법진의 정보를 듣게 된 신거병의 적단 로드는 어째서 이방의 악마를 소환시키는 마법진이 있는 건지 의구심을 품게 되었듯이 엘바프 역사상 유례없는 훌륭한 왕으로 추앙받은 하랄드 왕의 진짜 본 모습이 앞으로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확히 마법진이 하랄드 왕의 방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랄드 왕은 세계정부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어 로키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주받은 왕자로서 결국 싸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선택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한편 마법진을 바라보던 루피는 기시감이 들었는지 세턴과의 전투를 잠시 떠올릴 수 있던 가운데 곧이어 밀짚모자 루피의 이름을 부르며 마침내 로저의 적단의 스코퍼 가반이 아우르스트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로드는 마법진을 통해 악마가 나타났을 거라며 이내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가반은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거대한 도끼를 날려 로드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는데요. 이처럼 가반이 성에 방문한 이유는 바로 마법진을 통해 소환된 신의 기사단의 패기를 감지해서였고, 이어 가반은 루피가 카이도마저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바다 코끼리 학교 생물학 교사 엘바프의 거인 리플리의 남편이자 코론의 아버지로서 20년 이상 엘바프에 기거하고 있다는 정보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80세인 리플리가 연상이라 소개한 만큼 스코퍼 가반의 나이는 레일리와 같은 나이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가반은 거인과의 결혼은 수지가 안 맞다며 지금도 리플리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당당히 밝히게 되었고, 이어 자신을 사랑의 전도사라 소개하자 루피는 그런 가반의 모습에 능글맞은 상디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장 루피는 자유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조로는 승부욕을, 그리고 상디를 떠올리면 바로 사랑이었는데요. 그렇게 로저의 적단의 선장 로저도 루피와 같은 자유를 갈망했고, 이어 레일리는 조로와 같은 호승심을,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가반은 사랑의 전도사를 강조하며 상디와 같은 로맨티스트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로저의 적단 3인의 공통점은 바로 그 누구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다시 돌아와 가반은 자신의 정체를 루피에게 소개하지 않았지만 어째서 로키를 해방시키려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묻게 되었고,
이어 과거 샹크스가 로키를 잡았다는 사실도 가반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더불어 가반은 로키가 어떤 남자인지 그리고 능력마저 사용한다면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반 또한 해방될 수 있는 로키의 여파를 분명히 경계하고 있었고, 이어 하랄드 왕과 로키가 어떤 이유에서 싸웠는지는 아직 그 진실을 모르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가반은 루피를 통해 과거 로저 레일리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 시각 오이모는 연애에 참여한 밀짚모자 일당에게 스코퍼 가반의 이명을 언급하며 어째서 가반이 산을 먹는 자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거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불치병에 걸린 로저를 지키기 위해 도끼 두 자루로 수백 명의 해적들을 가반이 격파했고, 이어 그 전장에는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을 먹는 자이자 명실상부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와 견주는 해적왕의 왼팔이자 전설의 인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 무력과 패기로는 명왕 레일리와 견줄 수 있는 가반이기에 가반은 해방의 열쇠를 건네기 전 루피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빼앗아보라는 말을 언급했듯이 이제는 카이도를 격파한 사왕 루피와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의 결전이 아우르스트 성에서 펼쳐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가반의 얼굴에는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반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와 연관된 불의 상처인 남자라는 점도 유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가반과 루피의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점, 앞서 유추했듯 가반의 나이도 레일리와 같다면 노병의 해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원피스 일부 레일리와 해군대장 키자로의 결전을 미뤄보면 가반 또한 해군대장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전설의 해적이자 해적왕의 왼팔로서 사왕이라도 방심하고 있는 루피를 상대로 유효타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루피는 아직 가반의 정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열쇠를 찾게 도와준 가반을 상대로 진지하게 전투에 임할 수 없겠지만, 가반의 패기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루피도 가반의 강함을 인정하며 본격적으로 열쇠를 가져가기 위한 결전이 펼쳐질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스코퍼 가반은 현재까지는 비능력자로서 두 개의 도끼를 지니며 수많은 전장을 헤쳐온 강자이기에 수준급의 무장색과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어 루피는 그런 가반을 상대로 기어 세컨드 이상의 전력을 발휘해야만 가반에게 사왕다운 포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원피스 일부 시절의 루피였다면 가반과의 싸움은 필패였겠지만, 현재는 패왕색 유오마저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해적이기에 루피 또한 쉽게 밀리지 않을 듯하고, 반면 가반이 루피에게 열쇠를 뺏어보라고 한 목적은 정말 로키를 해방시킨다면 루피가 로키를 제압할 수 있는 해적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나아가 가반은 로저의 의지는 현재 샹크스를 통해 루피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가반 또한 니카의 전설을 알고 있었다면 루피를 통해 선장 로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확인하고 싶은 호승심도 지니고 있어 루피의 엘바프 방문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전개될 전투는 서로가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결전은 아니기 때문에 가반이 루피의 강함을 인정한다면 그때는 루피에게 필요한 패기의 경지와 특징도 상세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루피는 사왕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카이도에게 잇따라 패배하게 되며 주먹이나 무기에 패왕색을 두를 수 있는 경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이어 최강의 해적으로서 오로성과 마주했지만 결국 패기를 두른 공격에도 올로성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이보이의 패기가 방출되자 불사의 몸을 지닌 올로성들조차 능력이 잠시 무력화되며 마리조아로 회군했듯이 루피가 조이보이급 패왕색 패기의 마지막 각성 경지를 각성해야만 앞으로의 최후의 전투에서 승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에그헤드 전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가반은 패왕색을 주먹이나 무기에 두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지만, 샹크스처럼 패왕색을 응용한 원거리 공격과 패왕색을 발동해 견문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의 경지도 알고 있다면 루피에게 또 다른 경지의 기술이 있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원피스 일부에선 레일리가 루피에게 기초 패기를 습득시키며 가르쳐 주었다면, 이번 최종장에선 루피가 일부와 달리 수준 높은 경지의 패기도 습득하며 각성할 수 있는 해적이기에 가반 또한 레일리처럼 루피에게 필요한 패기 경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로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샹크스는 그런 로저의 기술을 전장에서 습득하며 체득했기 때문에 카무사리를 발동할 수 있었듯이 가반 또한 수많은 전장을 통해 로저의 기술을 지켜봤다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로저의 카무사리를 2개의 도끼를 통해 재현시키거나 기술의 사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로저의 기술 카무사리는 신이나 제왕의 죽음을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양을 죽이고 신이 되었다는 예언이 벽화에 기록되었듯이 이제는 루피가 신이 된 이물을 상대로 새로운 기술이자 신의 죽음을 뜻하는 카무사리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반이 패왕색을 지니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루피에게 카무사리의 기술을 선보이거나 그 기술을 발동할 수 있는 특징을 알려준다면 앞으로 루피가 로저처럼 패왕색을 휘감아 충격파를 날리는 강인한 기술을 발동할 수 있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원피스 최종작, 이제는 루피가 최상위권 패기 숙련도를 통해 조이보이급 패기를 발동시켜야만 최후의 전쟁에서 악마 이물을 상대할 수 있는 가운데 과연 가반이 로저의 기술과 특징을 루피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개도 펼쳐지며 루피가 한층 더 강해져야 하는 경지도 깨닫게 될지는 다음 원피스 1148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